지금 당장도 오늘 몇 시간하고 10분?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10분 넘었네. 시작할까요? 이 중곡 3동 3-1, 3-2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주민설명회 발걸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곧 행사를 시작할 건데요.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건데. 안 오시면 되지? 있잖아요. 응. 많이 안 왔으니까 애들 것들 있어. 애들 뭐 1분씩만 줍시다. 아니, 그 오신 분, 안 오신 분을 알려주셔야죠. 그거 갖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신 분. 오신 분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여기는 다. 요 위에도. 아까 우리 통장 봤는데 왔어. 흰탁핀 알았어. 안 왔죠. 오시면 안 알려주시고. 왔고 어제처럼 안 왔고. 최근에 전병 안 왔고 저는 국회에 있대 여기 보다. 네. 그 대신해서 이제 김혜근 보좌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혜근 보다가 여기 왔잖아. 김혜근 보다가 김혜근. 회근이요? 희근. 회근. 보좌관. 보다가 대신 소개를 해. 네네. 자, 장례를 성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어요. 제가 나가서 조금만 할게요. 이거 네가 넘겨야 되잖아. 하고 시간 좀 걸렸어. 아니. 이따가 안 먹을 테니까 그냥 하고 뒤에 시작하면 불 좀 꺼줘. 여기 앞에. 자,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곡 3동 3-1지구, 3-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민회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동안 저희 3-1, 3-2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중곡 3동 지역발전위원회와 3-1, 3-2지구 준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3-2 준비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분들도 좀 나와 주시죠. 20명이 넘는 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한 말씀 좀 위원장님들 먼저 한 말씀씩 하시죠. 위원장님들 한 말씀씩. 안녕하세요. 3-1지구 위원장 맡은 김진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도 드리지 않는데 찾아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그 중곡동 북통 지역의 주민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로 보지 못하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파이팅해서 좋은 자리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2 위원장 김용일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바쁜 일이 또 있을 건데 이렇게 다 연료 집중해놓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3-1과 3-2 그 지구가 오늘부터 그 재개발 그 하나의 큰 배를 지금 띄웠습니다. 우리가 이 배가 출항을 해서 그 목적지 달까지는 다달까지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난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 희망의는 우리 업체 화성대리와 또한 두 업체와 우리 400여 명의 우리 주민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항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은 우리 400여 명의 그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목적지에 다다기까지는 뭐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또 눈보라가 휘맞을 때 그것도 다 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태풍이 불고 또 잔잔한 또 효리만 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 400여 명 주민과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가 그 나중에 가서는 그 즐거운 환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3-12 지구 이 개발이 아주 힘차게 나가서 우리의 좋은 질과 또 살기 좋은 그 우리 그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을 갖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길원 중곡삼동 지역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중곡삼동 지역발전위원회 공동대표 한길호입니다. 먼저 이 추운 날씨에도 중곡 3지구 재개발 설명회 개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중곡 3동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는 중곡 3동 지역발전회라는 회를 저와 우리 정성호 공동대표를 해서 각 직능단체 회장들과 동네 유족도 같이 중곡 3동을 발전시키고자 2022년 8월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곡 1지구 재개발위원회는 출범하여 현재 서울시에 사는 검토 중입니다. 또한 1지구는 2월 초에 서울시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우리 공동위원장이신 정소위원장과 부위원장 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박성현 위원장, 최희반 의원, 신지호 의원 이렇게 해서 서울시 정부시장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담당자가 서울시 담당자가 될 수 있는 대로 2월 초에 심의를 마쳐서 그 전에 우리 1지구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또 우리 정부이시하신
김영민 부시장께서 우리 중곡동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바빠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우리 1지구, 네, 우리 3지구도 1지구와 같이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있어야 합니다. 3지구 주민 여러분, 오늘 재개발 설명회 잘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업체분들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바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헌 국회의원님의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급한 일정 때문에 김혜근 보좌관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윤구 광진구의회 건설복지문과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정섭 광진구 체육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선갑 전 광진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종철 전 서울시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수 광진구 상공회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내빈 중에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축사를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예, 중곡 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 서울시의원 전병주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36년 전에 중곡동 이사 왔는데 36년 전이나 현재나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기 가까운 행정보건타운과 정신건강센터라는 중곡동의 랜드마크 중곡역 2번 출구로 나오긴 있지만은 우리 주택 관련된 부분은 중곡동의 아파트가 거의 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 25개구 평균적으로 아파트 비율은 제가 한 60%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전체는 30%. 그런데 중곡동은 아파트 비율을 몇 프로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없습니다. 물론 SK 아파트 사시는 분 섭섭하시겠지만 SK 아파트 하나 정도 있고 중곡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할 거고 그 다음에 신양빌라도 할 겁니다. 이 두 곳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중곡 삼동 3지구는 앞으로 이제 재개발 대상인데 저 역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중곡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중곡 삼동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분들이죠. 중곡 삼동의 직능단체장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곡 삼동 통합협의회 회장님이신 강혜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수 중곡 삼동 방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자, 김용일 주미위원장님은 아까 인사를 드렸으니까요. 그 광진구의 건설복지분과 위원장님이신 추윤구님께서 축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끄는 거야?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중곡동 발전 김경호 부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곡 삼동은 여러 가지 영역을 봐서 교통 문제, 중량천 그리고 용마산이 있고 해서 아주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곳이 중곡 삼동입니다. 영국 시장도 있고 동부 감선도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곡 삼동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정성호 한기론 위원장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수에 걸쳐서 중곡동을 발전하겠다는 그런 염원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1 199번지 555번지 3-2 이 지역을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물론 우리 구에서 결정권은 없지만은 서울시에 올라갈 때까지의 모든 기반과 이 절차는 광진구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곡동은 정말 중곡령 역세권을 잡아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축사하셔야죠. 30층이나 35층 축사놓고 있고. 아파트가 그럼 저거만 여기서 보고만. 중곡동은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정말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광진인의 정말 새로운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잘 도와주시고 협조해서 이 건물이 재개발 사업이 완공되게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청과 함께 이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기국 3-1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 3-2 위원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장서서 정말 빨리 이 개발이 완공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곡삼동 재개발의 당위성과 앞으로 이 비전에 대해서 정성호 공동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적었을게. 요 밑에 거 요거 누르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한기론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아까 그 직능잔치 회장님 한 15분하고 해서 중곡동이 우리 저 아니, 프린터가 왜 안 되지? 구청장님 선이 불량인가 봐. 선이.
중곡 삼동이라는 지 파워를 안 먹어. 저기 위치가 행정력이 제일 안 미치는데, 그래서 소외받은 동네, 불만이 많은데 그 중곡 삼동 주민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칙칙해요. 너무 서운하고 수운하고 해가지고 떼강도 못 부리고 해서 그 동네가 많이 소외됐는데도 불만도 없이 그냥 누구 나오면은 그거 정신을 꺼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 바깥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발전도 좀 시키고. 이정표 한 100개 그 중곡동, 우리 중곡 3동이 그래도 면목동보다는 나았는데 지금은 이제 면목동보다 못하는 동네로 자꾸 전락이 가잖아요. 동네도 낡고 노후되고. 그래서 우리 저 주민 대표들하고 해가지고 한 60여 명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22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결과는 이제 1주부가 이제 출범해서 작년에 나갔고요. 이제 3지구가 지금 나가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은 그 중곡 삼동 연령대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보면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 위쪽에 붉은색은 우리 중곡 삼동이고요. 요거로 내리시고 올리시고 요거로 제가 들을게요. 여기 중곡 삼동이고요. 여기 광진구 평균 연령입니다. 이게. 근데 나이 차이가 꽤 나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삼동이 노후된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상승치가 꽤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령대가 많아지면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신생아가 감소하고, 신생아 감소하면 소아병원, 지금 우리 중곡 삼동에 소아병원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지금 생기는 병원이라는 건 노인성 질환을 가진 병원만 생긴다 이거죠.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없어요, 동네가. 참 동네가 이제 노인들만 사는 동네로 전락해가고 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하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제가 아니 하나 더 됐습니다. 지금 이거 중곡 삼동 연덕을 어린이집 아동수예요. 어린이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인구가 이제 15,000인데 작년 통계고 올해는 15,000 겨우 인구도 빠져가지고 15,000 약간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인구 아동 어린이집 아동 수가 2016년도에 785명이었던 것이 작년에 어디까지 떨어졌냐? 380명으로 반토막 났어요. 애들 계속 쭉 빠진다고. 이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빠지는 추세가. 애들들이 그만큼 다 빠진다는. 애들이 빠지는 거냐? 부모들이 없으니까 빠지게 있는 건 아닌 얘기죠. 그래서 이 동네가 갈수록 노인화된 동네가 된다. 저희들도 벌써 6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좀 좋은 개선책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이게 전체 통계입니다. 중곡 삼동 중마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 영곡초등학교. 이게 벌써 2015년도, 16년도에 95명이 취학을 했는데 작년에는 47명으로 이것도 반토막 났어요. 아까 어린이 아동수하고 취학 아동수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내가 월세 받고 상가주택이나 아니면은 다가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월세 수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대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월세 수입이 계속 고정적으로 보장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물가 상승률 수입 감소 대비를 했는데요. 지금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물가 상승률을 본 겁니다. 이것은 통계청 자료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마이너스 2%, 0.7%, 2.5%, 1.6% 해서 쭉 해서 10년 동안 물가가 얼마만큼 올랐냐? 21%가 올랐어요. 21%가.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 내가 임대 수익을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임대 수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1000만 원 수익이었던 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21%가 빠지니까는 79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그래 여기 물가 상승을 해서 다시 1000만 원을 맞춰야 되는 못 맞추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저소득층 이제 월세가 따지고 뭐 하고 하니까 저소득층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소득층 들어오고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오고 그러면 집수리도 해야 되지 이것저것 해야지 임대 수익은 떨어지지. 하나 더 내려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 19번 버스 다니는 길 이렇게 보시면은 상가가 지금 많이 공실로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2층 사무실 하나 빠지면은 그냥 공실이에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에는 이제 월세 수입이 중단해서 수입이 이제 중단되니까 싫다. 동네가 변하는 게 싫다 하는 분들 계세요.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그러면 개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집값 상승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7층 이하에 200% 용적률 200%만 질 수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동의서 받아가지고 뒤에 뭐 아까 저 사진들 저 뒤에 전문가들이 다 소개 이제 설명해드리겠지만은 39층짜리에 용적률 500%까지 올려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동네로 바꾸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수익도 창출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을 상승하는 효과를 좀 누리자 우리도. 그래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동네가 슬럼화가 되고 물가 상승률 대비 아까 설명했듯이 집값은 자연스럽게 월세 수입이 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고 공실률 발생하고 월세 수입을 이제 뭐 받던 거 동결이나 아니면 내려서 받아야 된다 월세를. 그리고 주택 보수 비용이 또 늘어가게 돼요. 나이는 이제 주택 노후가 되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게 됐다. 그러면 개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뒤에 전문가분들이 설명하겠지만은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집값이 아까 땅이 우리가 39층까지 질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잖아요.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가요. 일단 20% 정도까지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200에서 500%까지 받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분의 20% 정도 할인 분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도 이제 그 고급 건설사를 주최해서 하게 되면 브랜드 값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개발을 하자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바로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기론 공동위원장님께서 중복 3-1, 3-29에 대한 경과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곡 삼동호 노후된 환경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중곡 삼동 10여 개 단체 회장 및 지역 유지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22년 8월 중곡동 지역 발전회를 출발하여 풍성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김경호 구청장을 모시고 중곡 1지구 재개발 추진회 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24년 12월 5일 중곡 1지구 재개발 준비 주민 설명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5년 5월 7일 중곡 3동 개발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하였습니다. 25년 5월 14일 김경호 구청장을 모시고 중곡 3지구 재개발 결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26년 1월 19일 서울시청 김병민 부시장 방문 중곡 1지구 사전심의 조속한 심의 완료를 요구했고, 배석한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2월달 안에 우리 1주구는 아마 서울시 사전 통보를 해서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29일 중곡 3지구 재개발 주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시작한 지 한 30분이 되어 가는데 조금 지루하셨나요? 아니면 기대가 크신가요? 자, 지금부터 저희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와 도시계획 설계 엔지니어링 또 건축 설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강사들로부터 중곡 3-1지구, 3-2지구에 대한 미래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목차는 왜 지금인가, 대상지 개요, 사업 추진 일정 이후에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할 것이고요. 자, 왜 지금인가 전에 지금 마이크 잡은 사람이 누군가 먼저 저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성 C&D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호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화성 C&D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소유자님들의 꿈과 행복을 짓습니다라는 모토로 저희 가족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 C&D는 33년 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1993년 3월 31일 설립돼서 정비사업 전문 임직원이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50명 중에 15명 정도는 경력이 20년 이상 된 전문가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정비업체 중에서 경력이 20년 이상 된 직원을 저희 회사만이만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 회사 내지는 임직원들이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위촉장과 감사패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흔들리지 않는 재무 안정성, 정비사업 계약 실적 1위. 자,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진행하였던 잘 들으면 아실만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강남구의 음마아파트, 송파 진주아파트, 개포 시영아파트, 잠실 미성크로바, 용답동 재개발, 헬리오시티,
전부 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할 현장이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공무원을 34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을 하고 화성 C&D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법률 중에서 이 정비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도정법, 줄여서 도정법이라 그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아마 이 법이 법률이 개정되는 횟수로 치면 전국 모든 법률 중에서 1등일 겁니다. 그만큼 많이 개정이 되고 또 복잡하고 예외도 많고 까다롭습니다. 대신 개정이 된다는 건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비사업을 탄압을 했습니다. 22년부터는 다시 완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매스컴에 나오시는 것처럼 뭐 국토교통부 내지는 서울시도 각종 규제 철폐안을 만들어내서 원활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수 기준 대한민국 초대형 아파트 단지 탑 10. 자, 1위 올림픽 파크 포레움입니다. 2위 헬리오시티, 3위 부산에 있는 아파트, 4위 잠실파크 프리오, 5위 잠실헬스, 6위는 인천에 있고요. 7위가 잠실 리센츠 올림픽, 아직 안 짓고 있죠. 자, 이 빨간 동그라미 게 전부 다 저희 회사에서 한 사업장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인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소유자님들께서는 용적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용적률. 용적률 뉴스에 자주 나오죠. 신문에도 나오고. 근데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들 중에서는 각종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분들께서는 용적률을 신경 안 쓰고 한평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용적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을 비율로 표시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그 위에 건물을 1층에 50, 2층에 50, 3층에 50을 졌다 그러면 건물은 150이죠. 연면적이. 땅은 100이고 건물 연면적을 토지 면적으로 나누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한 게 용적률입니다. 자, 150% 이렇게 되죠.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중곡동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150%에서 200% 안에 다 들어옵니다. 쉽죠? 어려워요? 쉽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힘내보겠습니다. 자, 용적률이 높아지면요, 건물이 높아집니다.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똑같습니다. 근데 1, 2, 3, 4, 5 해가지고 뭐 하여튼 건물을 250제곱미터다. 여기는 그 2배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용적률 250하고 용적률 500이라는 것은 지상의 건물이 2배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서울시는 정비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요즘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제일 많이 들으셨죠?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라는 거 많이 나오고 역세권 사업은 어쩌다 나옵니다.
자, 신속통합계획은 뭐냐? 좀 전에 제가 용적률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 용적률을 200에서 300% 정도 짓는 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땅 면적의 2배 내지는 3배 사이에서 건물을 질 수 있다. 이게 신속통합계획입니다. 다른 복잡한 거 다 빼고 용적률만 보세요. 현재 신속통합계획은요, 후보지가 1월 말까지 해서 한 14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지역도 있고 착공이 된 데도 있습니다. 최초 21년도부터 선정을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거 선정되면 2년 안에 공사 시작한다 뭐 이 정도까지로 가정해서 선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못하고요. 계획,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조합 설립한다, 추진위 설립한다. 이래서 시간이 조금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은 200에서 300% 비슷합니다. 모아타운은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붙어 있다고 치자고요. TV하고, 요거하고, 여긴 길이고요. 자, 얘도 아파트를 짓고, 얘도 아파트를 짓고, 얘도 아파트를 짓니다. 자, 이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져라. 이게 모아타운입니다. 단, 모아타운은, 아파트를 보면 요거 A 아파트, 요거 B 아파트, 요거 C 아파트입니다. 각각 별개의 아파트입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같은 건설사가 지금 똑같아 보이니까 한 단지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따로따로입니다. 모아타운. 자, 모아타운도 현재 11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착공한 데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국 3-1지구, 3-2지구가 시행하려는 사업은요, 마지막에 있는 역세권 사업입니다. 역세권 350m 안에 있는 지역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들도 말씀하셨고, 유지분들도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은, 역세권이면서 대로변에 여기 큰 건물 쭉 서 있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그죠? 다행이라 그래야 되는지 불행이라 그래야 되는지 큰 건물이 없죠. 대로변에. 그래서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세권 사업은요, 용적률 300%에서 10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도시계획 엔지니어 중에서 자세히 설명을 저희 사업에 대해서 드릴 거지만 어쨌든 역세권 사업은 굉장히 용적률을 높게 받는다. 근데 요 300은요, 용도 지역을 상향받지 않는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에서 할 때는 그냥 300%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세권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맞죠? 네. 확실하죠? 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속통합계획은 소유자 중에 한 분이 뭐 구청에 요렇게 구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번호부여 신청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다릅니다. 그 전에 우리 주민들이 토지 면적의 50%, 소유자 명수의 40%, 이렇게 토지 소유자 명수의 40%, 면적의 40%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구청에 일단 사전검토라는 걸 신청을 하고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입안 제안이라는 절차를 합니다. 요거 우리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거니까, 맞는지 봐주세요 하는 절차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요. 오케이, 그럼 결정고시가 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검토하는데 여태까지는 보통 한 2년 정도씩 걸렸었어요. 근데 왜 2년이 걸렸느냐?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2년이 걸리겠죠. 그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소유자분들이 얼마나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짧아집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전 검토를 위한 동의서를 받아서 광진구청에 제출을 할 건데 40% 토지 소유자 명수의 40% 면적의 40%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자님들이 40% 채우는데 6개월 1년 걸렸어요. 사업이 될까요? 사업 안 됩니다. 이 40%를 채우는 건요, 한 달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현장이 향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경험상 저희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0%면 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아파트 공급량 굉장히 중요하죠. 26년도 올해까지는 정말 별로 없고요. 내년에 조금 되고 28년도에 늘어나고 29년, 3년, 2030년까지는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계속 준공 나서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가요. 서초, 송파, 강남, 강동, 동대문. 서초, 송파, 강남에 몰려 있고요. 다 재건축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최소 분양 금액이 20억 넘습니다. 25억, 30억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저 수치가 27년, 28년, 29년 늘어난다라고는 하지만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만 늘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자, 그렇게 한번 자료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는 3요소. 첫 번째, 교통. 역세권일수록 비쌉니다. 자, 이 자리에 뭐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부동산 중개업소 뭐 모르는 데서 전화 와가지고 텔레마케팅 하는 데 있죠. 역세권이라 그래가지고 가보면 1km, 2km 떨어져 있어요. 그 역세권 아니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진짜 역세권입니다. 350m 이내에 다 들어오니까. 두 번째, 신축 여부. 언제 짓느냐. 세 번째, 단지 규모 1000세대 이상. 일반적으로 단지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어야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따가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3-1지구, 3-2주가 하면 1900세대 됩니다. 그러면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21년까지는 부동산 정비 사업을 무지무지하게 박해했습니다. 재당첨도 못하게, 전매도 못하게, 대출도 안 해줘, 있는 가지가지를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거래도 없고 그런 사업에 관여하는 분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직장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21년부터는 또 막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제도 법만 풀었지 실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나 국토부도 이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제도 향후에 이거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자료고요. 저희는 아직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책 잡아오시고 조금씩 찾아보시면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죠? 뭐 조합 직접 써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성이 개선돼야 된다. 속도가 생명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지켜지면 그 정비 사업은 100% 성공합니다. 요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요, 사업성 보정 개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울에만 있습니다. 서울에만. 뭐 용적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기본 용적률이 있고 허용 상한 뭐 법적 상한 뭐 이런 용적률 체계가 있는데 일정 어떤 내용을 가지고 법에서 말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성 보정 개수는 그거에다가 2배를 더 주겠다. 어떤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목이 대지인 땅 있죠. 대지인 땅의 전체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평균을 내서 그게 한 590만 원 정도 돼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중곡동이 한 3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저희가 설명드릴 앞으로 이 내용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조합원 각각 개인분이 어떤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신다면 그런 부담금이 확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설명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용적률을 원래 요런 시설을 하면 허용 용적률을 20%까지 주겠다라고 결정 약속이 돼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 보정 개수를 우리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도입을 하면 요 20까지만 만들고 나머지 20%는 공짜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공짜로 가져가면 그냥 일반 분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게 사업성 보정 개수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은 작년부터 시행돼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회를 제가 다니다 보면요. 지금 이 공사하려고 그러면은 공사하기 전에 정비업체, 뭐 설계, 도시계획 이런 업체들 비용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주민분들은요 이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비라는 것은 초기에 융자를 서울시나 뭐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융자를 많이 해주니까요. 이 사업이 시작하면 내가 돈이 있었으면은 이게 돈을 바로 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 집이 무슨 조합이나 어디로 명의를 변경해 줘야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 되실 때 차근차근 하나씩 책자를 보시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성공적인 위한 로드맵. 주민이 단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속도, 사업성이 향상시키고 공정한, 투명한 운영을 하면 된다. 그럼 반드시 성공한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짓고 하느냐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우드 김대훈 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위에 이건 누구시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하우드 에디센스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김대문 사장입니다.
예, 우선 저희 회사 소개부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95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잘 안 먹어. 잘 안 먹네요. 예, 저희 회사는 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해 있고요. 인원 규모는 200명 규모, 그리고 30년째 신용평가 A-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임원들이 서울시 및 경기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행 본부가 총 9개 본부가 있는데요. 본 사업은 건축 4본부와 도시본부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도면 그림들은 저희 회사가 분야별 수행한 그 프로젝트들인데 간략하게 몇 건씩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부문인데요. 이 뚝섬에 있는 갤러리아 폴에 지구단위 계획 수행을 했고요. 용산의 문배동 특별계획구역,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과 건축 설계를 수행을 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송파 ICT 클러스터 지구단위 계획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완주 이서에 있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복합 개발을 하는 지구단위 계획과 건축 설계 수행을 했고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전도관 2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봉담에 있는 와우지구 지구단위 계획과 건축 설계 수행을 했습니다. 잘 안 먹네. 엉뚱한 거만 자꾸. 예. 도시개발 사업 부문인데요. 서초구에 있는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강일동에 있는 강일동 도시개발 사업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숭이운동장 복합개발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수행을 했고요. 고양 풍동에 있는 풍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건축 설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까지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역세권 사업입니다. 저희가 역세권 사업에 해당이 되죠. 개봉동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 수행을 했고요.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이것도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동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원동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당동에 있는 사당 1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과 건축 설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색동에 있는 수색 4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 2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수행을 했습니다. 서내무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 1구역 주택 재개발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수행을 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택 재개발 건축 설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모기동 재개발 사업 건축 설계 수행했습니다. 예, 재건축 사업입니다. 역삼동에 있는 영동 1단지 재건축 사업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수행을 했고요. 고덕 3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수행을 했고요. 여기 있는 평촌 꿈마을 민백마을 재건축 정비 사업은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선도지구입니다. 그래서
3개의 아파트 단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대한민국 1호로 작년 연말에 정비계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제 건축 계획도 저희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산 초지 연립 주택 재건축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수행을 했고요. 수원 영동지구에는 영동 2구역 재건축 사업 도시계획과 건축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호계주공 아파트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및 건축 허가 부분입니다. 일산에 있는 요진산업에서 개발한 YCT 복합개발 건축 설계 수행을 했고요. 정자동에 있는 SK 스카이뷰 아파트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에 있는 송파 프루지오 아파트 건축 설계 수행을 했고요. 충남 아산 신도시에 있는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현재 건축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있는 성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건축 설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에 있는 8블록 오피스텔 건축 설계 수행했습니다. 복합개발입니다. 부산 문현동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 1단계와 2단계 저희가 건축 설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 있는 레이킨스몰 현대백화점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상암동에 있는 CJ E&M 센터 건축 설계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삼성동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사옥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역에 있는 파크하이어트 호텔도 저희가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회사 소개를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제 본 대상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광진구지만 동대문구와 중랑구, 경계부에 위치해 있고요. 중곡역을 중심으로 현재 중곡 1지구와 2지구가 장기 전세주택 선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3-1지구와 2지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중곡 1지구와 2지구가 장기 전세주택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에서 준주거지역 500%로 상향하는 걸로 선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중곡역과 용마산역에서 양쪽에 다 350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 역세권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대상지 여건이 되고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1지구와 2지구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지가 1지구, 2지구 다 보면은 대지와 도로 그리고 종교시설 용지 이렇게 지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토지 소유는 도로와 경로당을 뺀 나머지 부분은 다 사유지, 도로와 경로당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이고 일부 공동주택 그리고 도로변으로는 근생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 전세주택인데 행정용으로는 장기 전세주택이지만 법정용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역세권에 들어온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법정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3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이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82%, 66% 충족이 됩니다. 두 번째 요건, 과소필지가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50% 이상인데 과소필지가 지금 75.7%, 54.4%에서
충족이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10년 이내 건축물 15% 이하. 여기 10년 이내 1지구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2지구는 7.4%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장기 전세주택으로 가려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역세권 요건 충족되고요. 그리고 면적은 사업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 플러스 계획세대가 100세대 이상이 돼야만 충족이 되는 건데 요것도 충족을 하고 있고 노후도도 충족을 합니다. 근데 요 네 번째 총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네 번째가 동의 요건입니다. 서울시에 사전 검토를 요청을 해서 여기서 OK가 돼야 정식적으로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요건은 총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40%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40% 이상 동의, 그리고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그래서 본 대상지는 기본 요건은 다 되고 이제 동의 요건만 충족을 하면 1지구나 2지구처럼 서울시에 사전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토지용 계획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토지 요건을 보셨듯이 이 대지가 있고 중간에 도로들이 있죠. 예, 이게 다 국공유지인데 도로는 요걸 다 대지로 다 환원하는 겁니다. 대지로 환원을 하고 이 외곽으로 현재 도로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1차로 정도 추가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3-1지구 총 사업 면적은 17,588.35 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용지가 90.5%, 그리고 기반시설 용지인 도로가 9.5%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3-2지구는 사업 면적이 19,551.6 평방미터고요. 여기에 공동주택 용지가 91.1%, 그리고 기반시설 용지인 도로 용지가 8.9%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 연계 구상안을 보면 현재 1지구와 2지구가 장기 전세주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요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3-1지구와 3-2지구가 진행이 되고 향후 구상을 갖고 있는 2지구와 4지구가 이렇게 같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미니 신도시급 주택단지가 새롭게 생기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앞서 그 화성에서 용적률 체계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본 사업이 어떻게 500%까지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2단계 상향을 하게 되면 용적률 체계가 이제 기준 190부터 상한 250 그리고 법정 상한 500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냥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190%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한에 대한 거는 공공시설 제공시. 우리 아까 토지용 계획에 봤을 때 공공시설은 도로가 있죠. 근데 내부 도로는 다 없애고 외부의 일부 도로 1차로 정도만 확보하는 그 도로. 그게 이제 공공 제공에 해당이 되면 상한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한에서 법적 상한. 준주거 용지의 법적으로 최대치가 50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울시에서 우리 요건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고 여기에서 요 법적 상한까지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0%를 달성하는데 다만 올라가는 부분에 50%는 장기 전세 주택으로 서울시에 이제 넘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정법상 재개발 사업을 하면 요 상한 용적률 기준에서 의무 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세대수 15% 또는 연면적 1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 대상지 여건에 맞추고 건축 계획을 반영한 전체적인 시스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상지 내에 국공유지인 도로가 있는데 대부분 다 대지로 환원을 했고 외곽으로만 1차로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 도로 대비 계획도로가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도로 국공유지를 우리가 대지로 환원하니까 우리로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 대비 우리가 계획한 도로가 적습니다.
그러면 공공기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시스템이 기준 위에 상한이 있어야 되는데 상한이 없습니다. 기준이 곧 상한입니다. 그래서 상한은 190%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의무 비율, 아까 이제 세대수 15% 내지 연면적 10%, 그 10%를 계획해서 의무 임대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근생시설, 요거는 이제 도로변 그 가로 활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택단지로 되면 밤에 불 꺼진 창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데 좀 불편하니까 상가나 이런 걸 계획을 해서 좀 도로가 좀 편안하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 이런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근생시설이 6.15%고요. 그래서 요 기준에서 법적 상한까지 500%까지. 근데 실제 건축 계획상 딱 500%를 못 맞추니까 499.55%로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올라간 거에 반반해서 장기 전세와 분양주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 분양주택은 요거와 요거에 해당되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319.05%가 분양주택이고요. 이제 임대주택은 요 장기전세 특분과 의무임대분 요 합쳐서 174.34%, 그리고 근생시설 6.15%, 이렇게 해서 499.55%가 되는 겁니다. 3-2지구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분양이 318.87%, 임대가 173.91%, 그리고 근생이 6.76%에서 499.55%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인데요. 저희 회사 건축사인 이현기 본부장이 건축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포인터 요 위에 거만 돌리면 돼. 위에 거. 위에 거 뭐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하우드 건축의 이영기 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 계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게 안 돼. 위에를 눌러. 이게 잘 안 되는데. 잘 안 먹어. 아래네. 위에가. 아래. 응. 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교감도를 그린 거고요. 최고 높이는 지금 110m로 계획해서 그 2개 단지를 하나로 같이 보여주는 교감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획이 되면 아마 이 지역에서는 가장 그 프리미엄급 주거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3-1지구, 2지구를 통합한 통합 배치도인데요. 최고 층수는 지금 39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1809세대입니다. 분양 세대수가 1133세대고요. 장기 전세가 606세대, 의무 임대가 7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치는 보시면 이게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주동 간의 간섭을 최대한 피해서 계획을 하고 최대한 남양 위주로 많이 계획했고, 가장 선호도가 많은 이 파란색인 84 타입과 보라색인 103 타입은 전세대 남양으로 하고 포베이로 계획을 해서 거주성과 그다음에 그 채광과 통풍 이런 것들이 가장 좋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 계획은 이 단지 2개를 어우르는 보행 공간을 이루는 테마가로를 계획하고요. 각각의 그 공간들을 조성해서 입주민들이 다양한 경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1지구 세부 배치 계획도입니다. 최고 층수 38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전체 세대수는 824세대고 분양이 505세대, 장기 전세가 285, 그리고 법적인 의무 임대가 3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거. 아, 이쪽에. 아, 이게 자꾸 그냥 넘어가네. 저쪽에다 대고 하시고. 그러니까 좀 누가 와서 요거 그걸 다 꺼졌대. 저걸로 줘. 다음. 네, 네, 네. 그 전요. 하나 더. 예. 예. 3-1지구 배치도고요. 지금 세대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단지 그 차량 출입구는 서측하고 북측에서 바로 지하 진입을 시켜서 단지 내부에 지상의 차량 동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했고요. 예, 근린생활시설은 가로형으로 배치해서 그 단지 그 가로변에 활성화하고 상가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최고 38층으로 조성된 가로변에서 바라본 투시도입니다. 중랑천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해서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2지구 배치 계획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985세대로 계획되어 있고요. 분양 세대수가 628세대, 장기 전세가 321세대, 의무 임대가 36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2지구는 밑에 1지구와 다르게 지금 레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 내 레벨을 최소화시켜서 보행자가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단지 레벨 계획을 하였고요. 차량 출입구도 이제 남측하고 북측에서 곧바로 데크를 활용해서 집어넣어서 차량의 접근성을 좋고 편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기존의 좁은 도로를 확폭해서 차량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유도하였습니다. 1지구와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을 가로변에 계획해서 상가 활성화하고 분양성 그리고 사업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2지구 가로변 풍경입니다.
그 인면은 1지구와 같은 그 커튼홀 룩으로 계획했는데요. 이 커튼홀 룩 공법이라는 게 일반 아파트의 벽식 그 콘크리트와 다르게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 커튼홀 타입의 유리를 그 외부 벽면에 입힘으로써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좀 차별성을 둬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면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죠? 자, 지금 하우드에서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쪽 사장님, 김재문 감독님, 김대문 사장님하고 설계 파티 이영기 본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소유자분들이 나중에 조합 설립이 되고 2단계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시하셔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단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다 100층짜리 짓자. 못 짓습니다. 그런 거 말고, 자, 우리는 59제곱미터, 25평형짜리를 조금 적게 지고 84제곱미터, 34평형짜리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예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느냐,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 3-1지구는 면적이 17,5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3-2지구는 조금 더 커요. 19,500제곱미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이렇게 네모난 블럭이 있으면 도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깥쪽에. 도로를 다 넓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계획대지가 제척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를 넓혀서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는 면적. 그래서 계획대지는 요거에서 요걸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도로가 넓어야지 여기 사시는 분들 편하죠. 그죠? 골목이 좁으면 아파트 단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줄 한참 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넓게 네 방향 전체가 길이 확보가 돼야만 사용하시는데,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척이 된다. 근데 뭐 제척된다고 땅을 내놓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도 지금 안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블럭블럭 사이에. 조그만 블럭블럭 사이에 도로가 다 있고 우리는 그걸 합쳐서 하나로 하고 바깥에만 내주는 겁니다. 안에 있던 도로는 다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는 거하고 이렇게 도로를 넓혀서 내주는 거하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모자르면 사오고 남으면 팔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내주는 걸 전부 다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도 분명히 도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고받고 해서 정산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1지구는 설명 들으신 것처럼 824세대, 3-2지구는 약 985세대가 지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보통 말씀하시는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비례율이라는 단어예요. 3-1지구는 종자평가액이 1982, 2245, 뭐 정비사업비는 여기에 이제 공사비도 들어가고 저희 같은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도 들어가고 또 조합을 꾸리게 되면 조합 상주 직원에 대한 임금도 들어가고 모든 비용을 다 합한 게 정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3-1지구는 103% 정도 된다. 2지구는 106% 정도 된다. 자, 이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숫자를 계산해내는 산식이 들어간 돈에서 총 분양 다 짓게 되면 총 분양 대금이 있잖아요.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뭐 임대 아파트 매각 금액 뭐 이런 금액을 다 합친 금액에서 들어간 돈을 빼고
그거를 평가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복잡하죠? 자, 그래서 정비사업비가 예상 비례율이 100%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소유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단독주택을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 몇 번 합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내 집이 10억이에요. 감정평가를 했더니. 근데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때 당신은 옛날에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인데 얼마로 쳐줄게. 그게 권리가액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100%는 옛날에 감정평가했을 때 10억이고 당신이 향후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10억 원어치 인정해 줄게. 그게 100%입니다. 비례율이 150%면 10억짜리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을 때 권리가액은 15억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5억을 돈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10억짜리를 15억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비례율. 자, 다음. 그래서 3-1지구하고 2지구의 조합원의 예상 분담금을 한번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계산한 거에 의하면 종전자산 평가 추정액,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토지 건물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이 됐다. 그때 103%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3억이 되는 거예요. 10억 3천이 되는 거예요. 10억짜리가 10억 3,900이 되는 거죠. 103.9%니까.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전용 59짜리가 9억 900이다. 그러면 얘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요 빨간색 마이너스로 된 거는 돈을 요만큼을 돌려받는다. 아파트 받고. 자, 그분이 전용 84짜리를 분양받는다.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0억 6천이다. 그러면 2,600만 원을 내야 된다요. 돈을. 요 표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다음. 자, 아까 표 보신 거죠? 사전검토, 입안 제한, 심의, 결정고시 사업 승인, 이주 착공, 준공 입주의 선청산. 요런 전체적인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처음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게. 그간 통합발전위원회라든지 준비위원회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광진구청이나 서울시에 방문을 하면서 또 회의를 하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지만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본게임이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저희가 2월부터 이제 동의서를 진구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를 동의서를 받아야지 요 사전검토라는 걸 광진구청이 신청할 수 있느냐? 토지 명수, 소유자 명수의 40%, 면적의 40%를 넘겨야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또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75%까지 올라가야 되고. 단 또 아까 말씀드린 현재 제도적인 완화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는 국회에 재건축은 현재 조합 설립하려면 70%거든요. 동의율이. 사람 명수에, 조합원 명수에. 재개발은 75%예요. 5%가 더 높습니다. 형평이 안 맞는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다 그걸 입법 발의를 했어요. 재건축하고 동등하게 70%로 내리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 저희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동의서 진구를 최대한 많이 하고 40%가 아니라 70%, 80% 하고 사전검토를 완료한 다음에 입안 제안을 합니다. 이 입안 제안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나중에 추진위 사무실에 뭐 이렇게 오시면 보시겠지만은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예요. 굉장히 복잡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는 게 입안 제안입니다. 그래서 하우드 사장님도 오셨지만 하우드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년 올해 6월에 사전검토 빨리 우리도 해가지고 완료시켜서 입안 제안을
광진구청에 하고요. 제가 왜 자꾸 중랑이라 그러냐면요. 광진이 성동하고 있다가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생활권을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하철역이 중곡, 용마산, 사가정, 면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창동까지. 저희가 이제 면목동에 사업장이 있어서 면목동 지역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보시면은 단기간 내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20% 금방 땅값이 올라간다,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향후에 그런 관련된 자료를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릴 건데요.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3요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축하고. 그래서 면목동, 면목역, 사가정역까지 지어져 있는 모든 아파트를 과거 5년간 가격이 어떻게 올랐는가, 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이전 5년 동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표본조사를 했어요. 인터넷에 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 판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 단독 다가구주택은요, 기본적으로 5년간 20%에서 25% 올라가요. 가격이. 5년 동안. 근데 아파트는 50%가 기본으로 올라가요. 근데 역세권에다 신축이다 80%대로 올라갑니다. 책자에 제가 그렇게 써드렸어요. 책자에 제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조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조사한 거를 들어서 쓴 게 아니라. 자, 그 내용은 기회가 될 때 그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26년 1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32년 6월 6년 반 굉장히 빠르죠. 제가 용산구청에서 퇴직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남 뉴타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2003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 입주 안 되는커녕 인제 2주 한 구역 있고 나머지 구역은 아직 멀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주민분들이, 소유자분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면요, 6년, 7년 안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화성 CND하고 하우드에서 정말 우리 가족이 집을 짓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드릴 거니까요. 주민분들께서, 소유자분들이 합심하셔서 준비위원회,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시면 모든 인허기간을 다 앞당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7년 안에 입주를 목표로 단합된 힘으로 앞으로도 정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준비한 설명의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서 몇 분만, 시간이 좀 오래 지났으니까 몇 분만 좀 질의를 받아볼까요? 네.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 상가가 지방에 이야기되는 기름가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택으로, 아파트로 해놨어요. 주택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정부에서도 국회 뉴스에 이제 상가를 아파트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원한다 하면은 그 비등한 그런 조건으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대영.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법령사항이 조금 달라요. 요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1세대 아파트들이 지어졌던 것들이 여의도나 뭐 이촌동, 또 강남, 영동 특지개발지구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가 전부 다 노후가 돼서 다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요. 이 재건축 단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가하고 아파트 소유자 간의 대립 관계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상가 소유자가 만약에
한 호수를 가지고 있을 때 감정평가에서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조합에서 합의해가지고 그거를 5억으로 칠 수도 있고 10억으로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형평이 안 맞는다. 정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을 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재건축 얘기고 재개발은요. 상가 소유자도 법에 딱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어요. 뭐냐? 상가가 이제 큰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큰 상가 건물에 한 개 호수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먼저 큰 상가. 큰 상가는 기본적으로 땅이 면적이 90제곱미터가 넘죠. 아파트 분양 대상은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땅 안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분양 대상됩니다.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분양 대상돼요. 아무리 작아도 무허가 건물이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안 보고 아파트 분양 대상됩니다. 또 한 가지, 땅 면적이 90제곱미터를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위에 뭐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아파트 분양 대상됩니다. 결국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그래도 상가가 면적이 좀 된다. 그럼 땅이 90제곱미터는 넘을 거 아닙니까? 자, 면적으로 90이 넘어도 되고요. 감정평가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했을 때 이제 아파트를 짓다 보면은 뭐 50평짜리도 짓고 40평도 짓고 30평도 짓고 20평짜리도 짓고 평형수가 다양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평형이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이 되죠. 그 분양가보다 상가 가지고 계신 분 평가 금액이 높으면 아파트 줍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상가를 한 호수를 가지고 계시다. 그게 감정평가 권리가액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작을 때는. 예, 답이 됐습니까? 예.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저희 화성 C&D하고 하우드하고 성심성의 다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한번 광고. 예. 제가 광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요. 연락처 확보가 좀 어려워요. 대부분 외지에 사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옆집이나 아시는 분도 계시면은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좀 하시가지고 오늘 행사 있었던 거하고 우리 저 준비위원회에다가 주소나 이렇게 하면 책대 같은 거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락처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들이 이제 우리 저 김진국 위원장님은 뭐 통장을 20년째 하고 계시지만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3-229 그 금용일 위원장님은 가게사기협의 회장님 하시면서도 통장도 좀 하셨는데 그래도 막 그 빌라가 새로 들어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협조를 주민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지 아까 저 말씀하신 한 달 안에 거래야 사업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한 달 안에 연락처 확보가 안 되면은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추운 날씨에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뭐 큰 자리가 됐든 작은 자리가 됐든 어떤 소식지라든지 SNS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정비 사업을 이해하시고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